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템플릿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추천 템플릿이 있고 부분 템플릿 그리고 내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 처음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약간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글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구도를 잡기 어려울 때 전 인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전체적 구도를 잡으셔도 되고 부분적으로 구도를 잡으셔도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실 구도를 잡게 되면 좀 귀찮은 상황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어 글 글과 이미지가 모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것들을 삭제하면서 해야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블로그 글 쓰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끝에 템플릿이라는 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템플릿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추천 템플릿이 19개가 있고 부분 템플릿이 11가 있고요. 내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템플릿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추천 템플릿 19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추천 템플릿에는 협찬 리뷰, 여행, 그리고 또 여행, 리뷰, 지식 정보, 일기, 순위, 뭐 또 여행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레시피, 영화, 뷰티, 서평, 육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협찬 리뷰를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글이 바로 임시 저장이 되고요. 내가 누른 템플릿이 생성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템플릿에 맞게 제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글 또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이 글의 표나 그러니까 글꼴 크기 같은 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걸 모두 지워 버리신 다음에 작성을 하게 되면 글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앞에 한 줄만 지금 지웠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체로 다 지웠는데 내가 글을 쓰면 아래쪽에 남았던 글이라던가 이런 글꼴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겠죠. 지금 마지막 글꼴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걸로 템플릿을 사용하면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내려가면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부분에도 이게 사진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표더라. 이 표에 사진을 넣은 것 같고 글씨를 넣었어요. 이걸 이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표를 망가뜨리지 않고 사진을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또 이 부분에 제가 어떤 사진을 만약에 두 가지를 넣었어요. 한번 넣어 볼게요. 아무거나.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이 사진이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삭제 기능을 통해서 내가 또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템플릿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드래그로 전체를 붙잡고 글씨를 새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삭제를 한 다음에 글씨를 적어 주셔도 돼요. 하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전체 한 단락을 잡고 지웠을 때는 엔터를 친다고 해도 아까처럼 똑같이 글꼴이나 뭐 제목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사진 또한 여기에 있는 구도대로 내가 업로드를 해가면서
그렇게 삭제를 하면서 템플릿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템플릿이 사용을 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불편함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글을 잘 적지 못할 때는 구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도를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익혀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구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뭐 인용구를 쓰는 걸 좋아하는구나. 표로 뭔가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깔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사진이 작아도 이런 글씨가 많은 게 내 글과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장된 글을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저장된 저장이라는 글자 옆에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를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저장한 것들이 나와요. 옆에 휴지통을 누르고 삭제 누르시면 바로바로 삭제가 돼요. 뭐 따로 그 글을 들어가지 않아도 모두 이렇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임시 저장글을 사용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뭐 육아를 한번 해 볼게요. 육아에 관한 글을 많이 적었기 때문에 달콤이라고 했는데 저는 토끼의 일상 기록이라고 적었습니다. 디데이 며칠 뭐 1500일 이런 식으로 바꿔 주고요. 뭐 전체를 다 지울 필요는 없으니까 토끼가 태어난 지 벌써 1500일 이라고 수정을 해 줄게요. 뭐 사진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있는 그 사진을 그대로 쓴다고 보고요. 지금 사진 눌러 보시면 그 아래쪽에 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글씨가 있어서 아까 잘 안 보였는데 글씨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누르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시고요.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활용을 잘 하시면 이제 키워드를 넣을 때가 없거나 키워드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같다 할 때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토끼의 일상 기록이라는 제목을 적었으니까 토끼의 일상이라고 한번 적어 넣어 봤어요. 그리고 디데이 플러스 1700일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에 계속 글을 이 사람은 넣어 놨네요. 이 템플릿에는. 사진에 글을 넣는 거는 인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글조차도 내 글의 분위기에 맞게 사진 설명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필요성에 따라 사진에 설명을 꼭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처럼 두 장으로 합쳐도 되고요. 글을 쭉쭉쭉쭉 써 내려갑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글자 수가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이 사이에 제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땡땡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됐네요." 말하면서 뭐라고 나만의 글을 계속해서 작성해 나가는 거죠. 템플릿이 있다고 해도 그 템플릿만 믿고 글씨를 조금만 수정해서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보는 이런 템플릿처럼 글자 수가 너무 작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적었어도 이 글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기본 조건은 충족을 시키되 구도는 흐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구도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귀찮지만 내가 원하는 구도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도들을 나만의 템플릿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은 다 내가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인트로 정도만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추천 템플릿 옆쪽에 보이는 11 개의 부분 템플릿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템플릿을 많이 사용해요. 저랑 제 글이랑 이 템플릿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1 개의 부분 템플릿을 눌러보면요. 마치 잡지책 초반 제목처럼 깔끔하게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진 먼저 보여주고 글을 조금만 보여준다. 마치 뉴스 기사처럼. 뭐 이런 템플릿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 템플릿을 사용해서 인트로를 들어오거나 중간중간에 내 글의 포인트를 남겨주는 건데요. 템플릿만 잘 사용하게 돼도 이게 글이 예뻐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 메인 분위기에 맞게 글을 좀 쓰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 색상 톤을 좀 맞추는 편이고요. 글씨도 뭐 기본 서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읽는 데 있어서 피로감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나 발견되시는 거 있나요? 지금 여기 밑에 사용한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3D 입체 색지예요. 제가 색지 위에 상품들을 올려놓고 사용을 했고요. 지금 템플릿 중에 이거랑 비슷한 템플릿 방금 보지 않으셨나요? 그죠? 템플릿 중에서 제가 써보다가 이런 것들, 이런 템플릿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템플릿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을 한 거죠. 요런 템플릿을 변형을 했어요. 어때요? 이게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호기심이 딱 생기니까 글씨를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이 시각화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글을 읽기 싫어해요. 그래서 미니 마사지 건에 대한 리뷰인데요. 마사지 건이 회색에 가까웠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목이나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제목처럼 보일 수 있게 단락을 나누어 줬어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보통 제 다른 글을 보면은 제가 사진을 저렇게 옆으로 크게 넣진 않아요. 이 단락이 끝나는 이 라인에 맞춰서 저는 사진을 줄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마사지건 리뷰를 적을 때는 글씨보다 사진이 조금 더 튀어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품의 상세 페이지처럼 사람들이 제 글보다는 사진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길 바라서 이런 템플릿을 사용을 했거든요. 또 여러분 지금 또 하나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사진할 때 마스크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마스크 기능을 씀으로써 스트랩을 조금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블로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줬고요. 물론 여기 링크도 같이 있어요. 자, 태그도 다 들어가 있고요. 템플릿은 여러 가지로 활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중요한 게 내 템플릿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내 템플릿을 인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임시 저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임시 저장만으로 한 번씩 이게 오류가 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임시 저장을 눌렀는데 빨간색 경고창이 떴으나 저도 모르게 화면을 꺼 버리면 임시 저장도 안 되고 내 글이 모두 날아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인제 임시 저장에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 템플릿 기능으로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템플릿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사실 엄청 귀찮은 기능이긴 하지만 서버 점검이 있다고 인제 공지가 있는 날이나 그런 날들은 내 템플릿에 저장을 해 주시면 좋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천 템플릿이나 부분 템플릿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또 내가 이번에 뭐 미니 마사지기 글을 적었는데 '이 템플릿이 마음에 든다.' 할 때 발행하기 전에 내 글을 나만의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때 현재 글을 추가라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로 내 글이 템플릿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동영상을 제외하고 글씨와 사진이 여기에 모두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 지금 이 글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보이니까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전에 제가 템플릿으로 저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양이 많으면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저장해 놓은 템플릿인데요. 사진을 한번 봐 볼게요. 제가 이거를 왜 저장해 놨냐면은 어 계속 다른 식으로 글을 적다가 저도 가끔 컨디션의 차이가 있는데 이날 글을 적을 때 글도 좀 잘 적어지고 뭐 그 사진 넣고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 좀 든다 해 가지고 한번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말을 먼저 적었고요. 그리고 제가 썸네일을 적었어요. 이 썸네일은 뭐냐면 제가 어떠한 글을 검색했을 때 블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첫 화면에 보여주는 게 바로 썸네일이거든요. 저는 저만의 템플릿도 중요하지만 이런 썸네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글에 대부분 썸네일을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뭐 모바일로 업로드를 하거나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도 집에 와서 수정해서 썸네일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썸네일 하나만 눈에 띄어도 제 블로그가, 이거는 순위는 아닌데요. 만약에 여기가 1 이라고 쳤을 때 제 블로그가 지금 여기 2위 자리에 있다고 해도 썸네일을 보고서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좀 눈에 띄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설명드렸던 인용글을 사용했고요. 사진을 2개 붙였고 아까 템플릿에서 봤던 이런 글씨를 크게 하는 것을 사용했고, 또 쭉쭉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인용글을 사용해서 앞쪽으로 제목 배치를 해 줬고요.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인제 재료로 뭔가 만드는 건데요. 재료 부분은 쪼끔 더 진하게, 그리고 설명은 그냥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인제 레시피와 함께 글을 작성했어요. 링크도 넣었고요. 이런 템플릿이 인제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제 글하고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템플릿을 한번 저장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아래쪽에 템플릿은 이날 글을 쓰는데 핸드폰인가? 거기서 너무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길래 집에 와서 글을 적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글을 적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버벅거림이 있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글을 템플릿으로 저장을 했어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면 동영상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GIF 사진 또한 같이 저장이 되고요.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템플릿의 기능을 잘만 사용하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임시 저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끔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꼭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내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놨고요. 다음에는 뭐 프로필 설정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지금 아직까지 블로그에 대해서 뭔가 다 설명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블로그 자체 기능을 사용해서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꾸미실 수도 있고요.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꾸미기 과정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전에 얘기했던 주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제가 30몇 가지로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인제 작성해야 되는지,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잘 아직까지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정돈해 보자면요. 뭘 적어야 될지 막막하실 수도 있잖아요. 블로그는 사실 내가 적고 싶은 이야기들을 작성하는 곳이 맞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 내 블로그는 남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성하는 정보 제공자라는 기버의 마음이 있으시면 더 좋거든요. 내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기본 전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사업을 위한 블로그든 뭐든 간에 뭐 다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개인의 경험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더욱 좋은 블로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글을 적기 위해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했을 때,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사람에 따라 주제를 미리 선택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로 밀고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주제를 선택할 때 막막해하지 마시고 인제 목차대로 이걸 한번 적어 보시면 좋거든요. 내가 잘 아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 나의 관심사, 타인의 관심사, 지금 내가 매일 혹은 자주 하고 있는 것, 이 중에서도 제일 자신 있거나 제일 하고 싶은 것을 작성해 보시면 되는데요. 대카테고리랑 소카테고리를 정해서 소재를 고갈시키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상 막 나열해서 적으시다 보면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아래처럼 마인드맵을 사용하셔 가지고 가지가 뻗듯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아마 그중에 공통적으로 음 떠오르는 그 뭐죠? 뭐라 그래야 되죠? 교집합이 되는 무언가 주제가 딱 나올 거예요. 저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 주제들을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잘 아는 것, 그죠?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 나의 관심사, 타인의 관심사, 지금 내가 매일 혹은 자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육아가 엄청 공통 부분이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 적었고요. 내가 잘 아는 것이지만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블로그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저는 육아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잘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죠. 나는 기저귀를 정말 똘똘 말아서 작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쓰레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꼼꼼하게 말아서 버렸고요. 기저귀를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뭐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생각을 해 보면 기저귀를 어떻게 채우는지조차도 모르는 초보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저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육아가 하나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편하게 한다. 수월하게 하는 것 같다. 스트레스가 작을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블로그에 공유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내 관심사는 사실 육아는 아니었지만 정말 정말 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인제 블로그에 표현을 해낸 거죠. 타인의 관심사, 제 또래의 인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들이라면 육아가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매일 혹은 자주 하고 있는 것, 당연히 육아였어요. 그래서 육아라는 분야를 블로그로 적었는데요. 내 관심사가 휴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저한테 육아를 하고 쉽게 한다는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육아를 하는지 보여주면서 그 엄마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엄마들이 쪼끔이라도 쉬어가길 바랐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쉼표 육아사전이라는 그런 네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 보시면서 내가 잘 아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뭐 해야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정말 잘하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의 교집합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어떻게 풀어낼지만 고민하신다면 소재가 끊이지 않고 블로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제가 조금 부족해서 '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활용하시고 정말 재밌는 블로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블로거가 된다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기보다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강의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기초 부분까지 익숙하게 익힐 수 있는 재미있는 블로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